국정감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국정감사 아시다시피 국정감사는 정부에 대한 어떤 견제예요. 그래서 뭐 진영을 떠나서 정부가 모든 일을 다 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또 정부라는 각 부처의 어떤 조직들도 산하 기관들도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또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는 게 국정감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정치부나 혹은 또 뭐 그 데스크에 있으면서 이렇게까지 국정감사가 망가진 것을 참 처음으로 느낍니다. 왜냐하면 진짜 국정감사가 묻지마 이재명입니다. 더군다나 묻지마 이재명 방탄 뭐 이런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법사위에서 정말 두 눈 뜨고 진짜 지켜볼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법사위 국감이 뭐 수원지법 등 법원들의 지금 그러니까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는데 17개 법원 중에 이제 이재명과 관련된 재판을 하는 수원지법이 집중적으로 타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수원지법원장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어떤 요구? 우리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재판부가 바로 신진우 판사인데 이 재판부가 이미 이화영 이 대북 송금 재판을 맡았기 때문에 예단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재배당을 해달라라고 아예 버젓이 요구를 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그 재배당은 이재명 변호인 측이 이미 요구를 했고 신진우 판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그런데 아예 지법원장한테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버젓이 자당의 대표의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것, 이것이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실제로 그럼 수원지방법원장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그것부터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장욱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포럼 쇼핑이라고 해요. 재판부를 쇼핑한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이 포럼 쇼핑은 어떤 때 일어나느냐, 민사재판 같은 경우에 있어서 네네. 어디서 재판하는 게 유리할까 그거 따져가지고 수원지법이면 수원지법, 뭐 중앙지법이면 중앙지법 이렇게 하는 경우는 봤어도 형사 재판을 받는 범죄자라고 의심받는 형사 피고인이 네. 이런 식으로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자기 밑에 있는 부하를 통해 가지고 뭐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민주당 그 뭐 모습을 봐서는 이게 뭐 국회의원입니까? 옛날에는 검사들한테 뭐가 있었냐면 검사 동일체 원칙이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 동일체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수장으로 아버지 5점도 없는 그 이재명 대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네. 밑으로 그냥 쫙 그 170명 가까이 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 아닌가. 참 살다 정당 저런 정당 처음 봤다는 이야기인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 예규가 있어요, 대법원에. 네네. 그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 배당 확정의 효력 14조에 보면요. 배당 확정의 효력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사건 배당이 확정돼서 사건 배당부에 등록된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 사건 배당부라고 하는 이 뭐라 그럴까 그게 있거든요. 네. 그 거기에다가 이제 기입이 되면 네. 그 문서에 기입이 되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대법원 예규에 되어 있는 거고 네. 예외가 뭐냐면은 해당 재판장이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신진우 판사예요. 네. 신진우 부장이 이거 우리 재판부에서 사건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신진우 부장판사가 그 사유를 적어가지고 네. 서면으로 그 법원장한테 재배당 요구를 한 때가 아니면은 네. 이런 경우에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네. 이걸 바꿀 수 없느냐? 네. 누구는 힘이 있다고 자기한테 유리한 뭐 예컨대 인권법 연구회 출신 판사한테 그 사건을 갖다가 맡기고 저같이 힘없는 사람은 아무한테나 걸려가지고 아주 센 판사한테 해가지고 징역 1년 받을 수 있는 거를 징역 2년 10년 받게끔 하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규 자체도 맞지가 않는다. 그런 예규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아니까 네. 그러니까 부탁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살다 민주당에서도 부탁하는 건 처음 봤는데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만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데 네. 이화영 재판은 좀 있으면 판결이 선고가 돼요. 네. 판결 선고가 언제 됩니까? 제가 봤을 때 늦어도 12월 21일까지는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네. 12월 21일까지가 이화영의 그 구속 기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번 달 말까지 해가지고 그 담당 재판부에서 결심한다고 그랬고요. 네. 그럼 10월 31일인가 제 기억에 네. 그날 결심한다고 그랬어요. 원래 10월 24일 날 결심하기로 한 거를 네. 한번 그 재판장이 증인 한번 더 들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10월 31일 날 결심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럼 빠르면 11월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판결 선고가 난다라고 할 건데 네. 만약에 고등법원에서도 수원 고등법원에서도 그 1심하고 똑같은 결론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는 1심에서도 신진우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부장판사 그 맡게 해주세요. 항소심에서도 문주영 부장판사 아닌 다른 부장판사 맡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가 않고요. 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인데 네. 입법부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재판장한테 가가지고 법원장한테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재판진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그 굉장히 그 방해하고 간섭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아닌 법률가 출신, 변호사 출신의 그 민주당 국회의원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도저히 납득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전희환이는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이 이 대표 방북을 위한 것이냐는 게 중요 쟁점이 될 텐데 이미 이를 인정한 재판부가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심증과 예단을 갖고 임하게 된다는 의미이니까 재배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재배당을 검토해 달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법조인 출신인데 물론 집법원장은 그 집업에서 굉장히 큰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가 이미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집법원장이 의원들의 이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를 듣고 그걸 직권으로 재배당해라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예규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네. 예컨대 네. 반대로 이게 이제 어떻게 이재명 대표 사건이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떨어졌느냐. 네. 객관적으로 공정한 컴퓨터 시스템 딱 해가지고 원래 다른 재판부에 갈 수도 있는데 네. 공교롭게도 네. 우연히 네. 신진우 부장판사 재판부에 똑 떨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재수 없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네네. 신진우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맡아도 다른 먼저 한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그거 다 본단 말이에요. 네. 다 참고한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판사인데 그 판사님이 이렇게 한 거를 다른 결론을 낸다라고 했을 때에는 굉장히 나름대로 소신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경우 많지 않거든요. 네. 판사가 법대로 하지 뭐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상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그 사건을 맡았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똑같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컨대 이게 다른 재판부에 배당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법원장이 딱 보니까 이거 정혁진 부장판사한테 이게 배당이 됐는데 저 사람 못 쓰겠어. 그다음에 맨날 그렇게 어리버리하고 맨날 술만 먹고 저 사람 일 잘 못해. 그런데 신진우는 똘방똘방해. 그다음에 이 친구 보니까 이화영 재판도 했지. 김성태 재판도 했지. 이 사람이 하면 재판 빨리빨리 신속하게 잘 되겠네. 그러면 정혁진 부장판사한테 맡겨졌던 사건을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법원장이 수원지방법원장이 네. 이거
이거는 신진우가 한 게 맞겠다라고 해서 제 사건을 뺏어서 신진우 부장판사에 딱 던져버린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불러드렸던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 들이대면서 네네. 수원지방법원장 탄핵한다 이렇게 하지 당연히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왜 이렇게 그 말도 안 되는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주장들을 그렇게 하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죠? 권한이 너무 세서 그래요. 의원들의 권한? 그 민주당의 권한이. 민주당이. 그래서 저기 예. 영국에 그 네네. 액튼이라고 하는 그 사상가가 있어요. 네네. 귀족 출신인데 네.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네. 권력은 부패한다. 그 다음에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그랬어요. 네. 민주당의 그 입법권은 입법부 권한은 절대적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상해가지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그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제발 좀 합리적으로 그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좋겠다는 게 제 진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뭐 전현희뿐만이 아닙니다. 박균택도 이미 이화영 부지사 재판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유죄 심증도 드러낸 재판과 재판을 맡는 게 타당한지 모르겠다며 재배당을 주문했고요. 장경태, 근데 또 장경태도 변호사 아닌가? 장경태도 지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화영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이 대표 재판도 맞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하며 노골적인 편파가 우려된다. 이미 유죄를 결정한 재판부가 자기 재판을 뒤집는 판단을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라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변호사는 아니에요. 변호사잖아요. 아니에요. 장경태는 변호사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아니니까. 변호사 등록하지 않았어요? 장경태는 저기 변호사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네. 그냥 저기 서울시립대 나와가지고 네네. 정치 쭉 해가지고 국회의원 된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피디님 한번 확인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장경태 같은 사람이 저런 주장하면 그래 뭐 변호사도 아니고 법조인도 아니니까 그렇군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건가 보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하겠는데 네. 박균택 어떤 사람입니까? 고등법원장까지 했어요. 네. 검찰총장 바로 밑에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네. 검사를 30년 정도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전현이 어떤 사람입니까? 치과 의사이면서 네. 그러면서 변호사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법조인들이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진짜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이를 데 없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법조인들이 지금 정말 이 법조인으로서의 어떤 그 최소한의 어떤 뭐랄까 양식이 없는 그런 토론회가 이번에 열렸습니다. 바로 더 여민 포럼이라고 해서 그 친명들의 어떤 모임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더 여민 포럼이 지금 이재명의 가장 큰 지금 이 선고 가장 위협이 되는 선고 있죠. 선거법 위반과 그다음에 위증교사 이 두 개 재판의 혐의 이 두 가지를 놓고 대대적인 지금 토론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미 선거법 위반과 관련돼서는 이재명은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린 토론회를 열었고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예, 위증교사와 관련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이 토론회를 말씀을 드리는 건 정말 로스쿨에 있는 교수들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전현희, 장경태,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대표는 무죄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한다면, 제가 그런 내용을 여기까지 갖고 오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좀 막나를 했어요. 여러 로스쿨 어떤 교수들 어느 대 하면서. 근데 이 교수들이 입을 모아서 여기에 참석한 물론 여기 참석한 교수들 얘기지만 입을 모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진국 이건 이름을 아주 크게 외치겠습니다. 이런 교수들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재명의 위증교사죄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증교사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주관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 이 대표 사건은 모두 못 갖췄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증인 김진성에게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사주해야 하는데 정작 말한 내용은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 밖에 없다면서 과거 특정한 상황이나 분위기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는 것도 교사가 아니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난감하네요. 난감한데 왜냐하면 이것을 그대로 이름을 바꿔서 민주당의 의원이 이야기했다면, 왜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을 했으니까요. 봐라, 녹취록을 들여다봤더니 있는 길을 그대로 말해달라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했다면 늘 그런 주장이니까라고 넘어가겠는데,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의원 얘기들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저는 이 사람이 과연 녹취록을 진짜 다 들었는지, 첫 번째, 두 번째 다 듣고도 그 중에서 그러니까 이재명이 주장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라는 부분만 도려내서 이렇게 무죄다라고 대학원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과연 양식이 있는 판단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요, 이진국 교수 어떤 분인지, 김재윤 교수 어떤 분인지 제가 커리어를 쭉 봤더니, 네. 일단은 변호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쭉 그 법학 박사 받으셔가지고, 독일에서 법학 박사 받아가지고, 전공은 형법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나? 저는 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이제 양홍석 변호사도 이 모임에 나와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무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게 로스쿨의 위기인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왜 저는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뭐요? 왜 이진국, 김재윤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토론회를 합니까? 서울대 로스쿨 교수였던 사람이 있잖아요. 형법으로. 누가 있었습니까? 조국이요? 조국 교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조국 전 교수한테. 네. 조국 의원한테, 조국 대표한테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조국도 유죄다라고 무죄다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될 것 같고, 네. 조국도 유죄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진국 교수나 김재윤 교수는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저는 그 부분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기본적으로 법률가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네. 이건 어떤 거냐?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이제 학문적으로 이진국 교수, 김재윤 교수 이런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싶으면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내가 학자적으로 봤을 때 법원의 판결은 네. 이러이러한 점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다. 네. 그렇게 비판하는 거는 학자적으로 제가 봐줄 수 있겠는데,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봐도 명백하게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러한 그 토론에 나와가지고 이런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를 한다? 이거는 정말로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법학자로서의 그 양심에도 굉장히 반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아주대 로스쿨 학생들한테, 건국대 로스쿨 학생들한테 이 두 교수들이 얼굴을 들 수 있을까? 저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갖고 왔느냐? 도대체 학생들에게 어떻게 낯을 들고 뭔가를 가르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 토론회에 가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거를 지금 지적해 주셨어요. 지금 재판을 앞두고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재판에 이렇게 무죄다, 유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재판에 참 영향을 미치려는 어떤 행위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해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 와서 자신의 의견,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행위 자체가 정말로 납득이 가지 않아서 정변께 말씀을 드려봤고요. 김재윤 말씀을 하셨지만 김재윤 건국대 교수도 사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증인 김진성 씨에 대한 진술 부탁은 처음부터 교사 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아니, 피의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당사자에게 진술을 부탁하는 행위가
내용 여부를 떠나서 교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되게 해괴한 논리 아닙니까? 일단은 김진성 씨가 자기는 위증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 부탁을 안 받았는데 위증을 하겠습니까? 위증죄로 처벌받을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큰데 본인이 지 회유를 받았거나 압박을 받지 않고 위증을 할 그럴 미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범죄와 달리 위증은 위증죄보다도 위증교사죄가 더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라고 그 대법원의 양형위원회가 그렇게 그 판단을 한 거는 네. 위증한 사람은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네. 위증한 사람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이득이 없어. 네. 위증 교사한 사람한테는 이득이 있어. 왜 이득이 있습니까? 그 위증으로 인해 가지고 위증 교사한 사람이 굉장히 판결을 바꿀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위증 교사한 사람이 위증한 사람한테 야 이거 위증해 좀 내가 1억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도 위증 그 죄보다 위증 교사죄를 더 엄하게 처벌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도 아닌 김진성 씨가 딱 위증한 거 맞고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 그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굉장히 압박을 해서 그래서 내가 핸드폰에 녹음할 정도로 압박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위증을 한 것이다라고 당사자가 이야기하는데 왜 제3자가 이진국 교수, 김재윤 교수 이런 제3자가 아니야 너는 압박 안 받았어 그냥 너 혼자서 네가 그냥 쓸데없이 위증을 갖다가 한 것일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런 정도밖에 생각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학에서 더군다나 그것도 그냥 일반 법과대학도 아니고 로스쿨에서 로스쿨 출신들이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변호사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이런 그 해괴한 논리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나? 저 같으면 진짜 얼굴 놔두고 부끄러워가지고 진짜 그 하라고 해도 진짜 하라고 교사를 해도 저 같으면 못하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포럼에 가서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라고 교사를 하는 것도 교사죄에 들어가나요? 뭐 이런 교사죄는 아닙니다. 네. 아, 이제 그 농담인데 또 정 변호사 그걸 또 진지하게 또 대답을 해주시니까 제가 민망합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은 방송들의 숫자도 너무 많아져서 이게 시청률 경쟁이 너무 치열한데 심하죠. 네. 사실 민주당 이재명 같은 경우 너무 뻔한 사건이니까 더 이상 이슈가 안 되거든요. 그쵸, 재판 그쵸. 들어가 있고. 그쵸. 그럼 민주당에서 정말로 이제 네. 이재명이 무슨 범죄가 나와도 놀라질 않아요. 놀라지도 않아요. 그럼 사실 이게 훨씬 더 크게 다뤄야 될 건데 명태균 지금 새롭고 뭔가 흥미거리가 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명태균 얘기만 나오면 이 시청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온 방송에서 명태균을 떠드니 정말로 김건희 여사가 또 여기에 의혹에 또 있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야 이런 것들도 좀 문제다. 이게 지금 어쩔 수 없는데 왜냐하면 방송국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청률이라는 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방송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야 이 주제가 사라지지 않는구나. 그래요. 이 주제가 사라지지 맞아요. 않는구나. 맞아요. 이 흥미거리들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 맞아요. 이게 죄다 여건에 불리한 뉴스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구나. 하는 것들이 제일 재밌는 안타깝습니다. 게 원래 가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십 위주의 뉴스가 너무 많아요. 근데 네. 이게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은 그래도 이제 정치를 좀 책임감 있게 해온 그룹이다 보니까 그런 가십이 나왔을 때 무슨 이런 가십거리를 이렇게 맞아요. 그런 치부를 게 해왔단 있어요. 말이에요. 네. 근데 민주당은 그런 가십만 좋아해. 가십을 키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연예인 가십이 터졌을 때 어떤 정책을 갖고 승부하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근데 지금이 그런 형국인데 그래서 우리도 가십을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저는 이거 적극 동의하는 게요. 민주당이 네. 총칼을 들고 싸우는데 우리가 글러브 끼고 정정당당하게 싸우자고 하고 있는 꼴이에요. 근데 요즘에 민주당이 저 가십을 얼마나 잘 다루냐면요. 연예인 가십보다 지금 정치 가십이 장난 아니에요. 뉴스를 더 도배해요. 맞아요. 연예인 가십으로는 정치 가십을 가릴 수가 없어요. 민주당이 개그 프로를 망하게 하더니 이제 연애 프로도 망하게 그러니까요. 생겼어요.
참 가슴이 아프네. 근데 사실 이렇게 가십거리로 다뤄갖고 회를 쳐서 끝까지 물어뜯기에 최근 제일 좋은 건 문다이 양이에요. 문다인데 우리가 이런 거 못 하는 거예요. 그 문다이 물어뜯을 게 정말 많은데 정말 이게 김건희 여사가 이 정도 됐으면은 지금 촛불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문다이는 지금 벌써 이게 대한민국에서 추방운동까지 나왔어야 돼요. 그래 이거. 맞아요. 추방운- 근데 사실 예. 저는 이렇게 기사를 듣다가 느낀 건데 역대 대통령들이 다 아들 딸들이 사실 조금 이렇게 좋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뭐 예를 들면 김영삼 대통령 아들도 그랬지, 김대중 대통령 아들도 그랬지,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어요. 물론 다 좌파기는 한데 근데 이제 보면서 그 많은 대통령 아들 딸 비리 중에 이렇게 짜치는 애가 있었나 싶은 거예요. 짜쳐. 그렇지 않아요? 짜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번에도 제주도에서 지금 불법 임대 이거 진짜 민주당 반성하세요. 민주당 문재인 정권 때요. 그러니까요. 임대 사업자 조그만한 맞아요. 코딱지만한 지방에 오피스텔 하나 갖고 있어도 임대 사업자 등록 다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임대 사업자가요. 이게 그 시 지자체별로 등록을 다 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오피스텔 조그만 거 3개 갖고 있으면 3개 등록하라고 했어요. 네. 그럼 이거 뭐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임대 수익에 대한 세금을 세금. 부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맞습니다. 지금 문다혜가 지금 저거에 네. 대해서 해명을 못 하고 있어요. 제주도 불법 임대권에 대해서. 그럼 이것도 또 에어비앤비에서 뭐라고 하더라요? 그 슈퍼 뭐가 저기래요. 예. 슈퍼호스트. 슈퍼호스트. 네. 네, 그러면 이게 임다희 같은 경우 이거 장기간 거의 뭐 4, 5년 동안 했다고 하는데 5년 했대요. 예, 그럼 이거 지금 세금 안 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그럼 이거 또 탈세예요. 맞아요. 그럼 이거 탈세 조사 들어가야죠, 이거. 이게 예. 보니까 지난 이런 거 5년간 민주당에서 이거 증인 불러야죠. 그러니까요. 2019년부터 한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한 정책을 안 따른 거잖아요. 사업자 그쵸. 내렸는데 안 따랐고. 안 내렸지. 맞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거 산 돈도 어디서 났는지 정확하지 않고. 모르죠. 이때 당시에 지금 주택만 사도 이 돈 어디서 났는지 다 근거 됐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럼 지금 아버지 정책을 하나도 안 따랐다. 그래서 정의당 갔나? 그래갖고 이게 아버지한테 민폐 끼치기 싫어서 네. 정의당으로 갔나? 네. 네. 짜쳐요. 맞아요. 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얘는 참 인생이 너무 짜치고 대통령 자녀가 저지른 비리치고도 너무 잡범이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지금 김정숙 여사가 5천만 원을 건넸잖아요. 네. 이것도 수사를 해봐야 되는 그럼요. 게 네. 방금 문다희가 굉장히 짜치다는 거에 해답이 있을 것 같아요. 부모도 알 거 아니에요. 애가 짜치다는 거를. 그럼 이게 아픈 손가락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먹고 살게 해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럼 부모 마음에, 그럼 대통령을 떠나서, 네. 그럼 부모 마음에 야, 얘 남편이라도 좀 사랑구실하게 취업이라도 시키자 했을 수 있을 것 같고, 야, 얘 지금 뭐가 돈이 힘들다는데 집이라도 사서 임대라도 돌리게 하자. 네, 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이런 것들이 하고 싶은 마음, 저도 부모로서 이해는 하지만 불법이다. 네, 불법이면 문제가 있다. 수사해야 된다. 그것도 전 대통령이 그랬다고 하면 그쵸. 같이 짜친 범죄에 가담한 거다. 그럼요, 네. 그럼요. 네. 그리고 잡범, 존범 막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5년 동안 임대업을 해왔고 지금 슈퍼호스트로 이용 후기가 130건이 넘는다는데 별점이 4.9점이래요. 네. 근데 보니까 그렇게 위치가 좋대요, 여기가. 바다가 그냥 쫙 보인다는 거야. 저는 이거 또 하나 얘기할까요? 조사해 보십시오. 댓글이 130건이 넘는다는데 조작도 있을까? 이 중에는 저는 이 숙박자 명단을 깔 수 없겠지만요. 이게 숙박업 정식으로 등록돼 있으면 숙박업 까면 안 그쵸, 되죠. 그쵸, 근데 그쵸. 이게 만약에 전 이 중에 민주당 관계자들도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러네. 댓글도 달아주고 아, 별점 높이려고. 맞네. 문다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네. 예. 전 여기에 아. 민주당 의원들도 있을 수 있다. 130명 중에. 아, 그러네요. 그리고 그러네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가족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네. 예. 그러네. 아, 그러네요. 그리고 저거 시세도 한번 알아봐서 시세보다 만약에 반값이 비싸다. 그러면 민주당 정치인들의 가족들이 이용했을 가능성 아주 높다. 20만 원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아니 그래서 이게 2019년이면 얘가 청와대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청와대도 공짜로 살고. 청와대 네. 공짜로 살면서 제주도에 있는 집은 돌려가지고 이 집은 어떻게 산지 출처 모르는 모르지. 돈으로 사서 임대료 돌리고. 그쵸. 네. 얘 돈 많이 벌었겠어요. 짜치게 벌었죠. 네. 아 근데 제가 이게 강찬호 기자님이 또 못 참고 제주도를 다 이쪽 그 읍사무소 동사무소를 다 가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디에도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등록이 안 돼. 아니 이게 등록했으면은 지금 본인이 벌써 해명을 했겠죠. 그쵸. 묵묵부답이라는 것은 지금 불법 임차를 했다. 네. 불법 숙박업을 했다라고 봐야지 맞는 것이죠. 근데 우리 윤건영 또 네. 항상 걔네는 충성이 과해서 사고를 치는데 윤건영은 이거
별장 아니고 생계로 에어비앤비 울리고 거기 사고 쳤죠. 예, 그 윤건영이 쏘아올린 작은 고기. 차라리 생겼으면 나았는데. 예. 추미애가 쏘아올린 작은 고기 김경수를 죽이고 그럼요. 예,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이 세금 문제인데 제가 보니까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준법 의식이 아예 없어요. 이게 수사가 들어가면요. 민주당이 또 주장할 게 왜 별건 수사라냐라고 할 거예요. 자. 이스타랑 다 묶자고. 네. 어. 이게요. 보세요. 네. 누가 잘못해서 이 사람을 수사하는데 이 사람이 이것만 잘못했으면 별건 수사 나올 게 없죠. 그쵸. 근데 이거 하나 팔려고 하는데 그래. 얘가 죄 지은 거 투성이야. 가는 데마다 지뢰야. 야, 이거 조사하려고 했던 건데 얘가 이 짓도 나쁜 짓을 했네. 죄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수사를 안 합니까? 검사들이. 그럼 해야죠. 그쵸. 근데 또 이거 하다가 보니까 야, 이거 자금 출처도 이상한데? 그럼 또 수사해야죠. 별건 수사라고 주장하는 거는 계속 민주당이 그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이든 누구든 수사하다 보니까 계속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재명도. 그러네. 이것만 하려고 했는데 계속 뭐가 나오는 거야. 나오는데 어떻게 안 해요, 수사? 그렇죠. 해야죠. 그렇죠. 예. 그러네요. 폭행으로 수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야, 이거 연쇄살인범이었어. 수사해야죠. 지금 이재명도 그렇고 문다혜도 그렇고 문재인도 그렇고 결국은 꼬리에 꼬리를 물은 범죄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그냥 삶이 범죄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친 범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네. 그럼 그러네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네, 이것도 그러네. 지금 음주운전이 처음이세요? 기자가 물어봤더니 대답 안 하고 갔잖아요. 처음일 수는 없어요. 음주운전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 음주운전은 걸린 네. 사람은 1000번째 걸리지 그 처음 한 사람이 걸리는 경우 좀 본 적이 없습니다. 음주운전 대리기사비가 제일 아 쌉니다. 처음 하다 네. 걸린 사람 있어요. 우리 남편. 아, 왜 갑자기 부군을 디스하세요? 아예 우리 남편이 속리산에서 그 같이 뭐 수련회 같은 걸 하다가 술을 먹고 술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편의점이 편의점에서 500m 앞이었대요. 술 사러 가다가. 그거 사러 가다 걸린 적이 있어요. 아. 그래서 처음인데 걸린 거죠. 그거는 이제 다 술에 취했고 야 누가 술 사와 이래가지고 거기 차가 없잖아요. 산이니까. 아, 마음 그 아프다. 500m 가다가 근데 그런 경우는 네. 되게 특이한 속리산 리조트 이런 거 가능해. 네. 근데 얘는 이태원 거리잖아. 그럼요. 말이 안 돼. 그리고 이게 사실은 지금 택시 기사가 이 진단서를 냈든 안 냈든 그쵸. 다쳤어요. 아, 예, 그쵸. 다쳤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게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건 정말 다행이지만은 누군가가 다친 사건이다. 이런 거 수사 제대로 하길 바란다. 아, 근데 택시 운전자 되게 착하시더라고요. 네. 대한민국 국민들 다 착하시죠. 네. 착한 건가? 아니면 근데 합의금을 얼마나 줬을까요? 그거 다 뭐. 그것도 밝혀야 되지 않나요? 1000만 원인가 2천만 원이냐 얘기가 지금 막 왕왕. 이게 그러죠. 사실은 우리 보수 쪽에서 일어난 사건이면 지금 이 택시 기사님 개인 신상 정보 다 떴을 거고요. 국가면 지금 증인 예. 출석 갑니다. 증인 출석 갔을 거고 얼마 받았냐부터 시작해서 누가 접촉해서 돈을 건넸냐 다 파헤치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국가면 지금 택시기사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행태대로라고 하면 다 불러야죠. 그렇죠. 왜 얼마의 입마금이 됐느냐. 그러니까요. 안 나오면 동행 명령장 그럼요. 갖고 택시기사 집 그럼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또 영부인한테는 동행 명령해도 또 택시기사는 겁나 아껴. 네. 그러면서 때려 또. 폭행은 또 자기들이 택시기자는 네. 국회에는 안 부르고 때리고 갑질하고 그러네요. 안 보이면 때리고 보이는 데선 잘해주고 그러네요. 맨날 북한 인권 외치면서 네. 참 그래서 아마 이 검찰이 곧 소환을 할 것 같아요. 특혜 채용 관련해서부터 해가지고 참 근데 정말 이 과태료도 11번 체납돼 갖고 짜쳐. 정말 저는 얘 보면서 야 그래도 이제 아니 너무 단어 잘 쓰신 것 같아요. 짜쳐. 이게 정답이에요. 짜쳐. 아니 다른 사람들은 뭐 권력형 범죄 뭐 이런 거잖아요. 얘는 애가 그렇게 자법이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권력형 범죄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권력을 쥐게 돼서 그걸 이용해서 한번 출세해 보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애 자체가 이걸 이용해서 좀 짜잔한 것들 이렇게 애가 그냥 자체가 그냥 인생 자체가 원래 법 같은 건 안 지키는 애인데 예전에는 그게 쉴드가 안 되는데 아빠가 권력자가 되니까 쉴드가 되고 법을 어기고 저는 돈이 반대로 들어오고 봐요. 이런 건가요? 반대로 봐요. 이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친구로서 권력의 중심이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얘가 어떤 사고를 치든 간에 이걸 방어해 줬기 때문에 근데 그러네. 그때 당시에는 권력에 감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막아주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막아줄 수 있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다. 그러네요. 이런 짜친 것들이.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게 좀 그런데 네. 이번에 이제 13일 만에 출석을 했는데 머리를
싹둑 자르고 염색을 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떤 검사를 피할 때 이제 많이 하는 수법이거든요. 이게 혹시- 제모를 하고 염색을 하고. 음. 그래서 저는 이분의 이 헤어스타일이 아니 저 13일 동안 저 온 국민이 자기 맞추는데 미용실 가서 머리하고 염색할 시간과 정신은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요. 목적이 없이는 저게 제정신일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몸에 있는 털들을 밀었는가? 그러니까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은 좀 우리들도 좀 강하게 공격해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아니다. 그럼 진짜 짜치는 걸 수도 있어요. 아, 이런 짓을 쳐놓고 뭐 미장원 가서 머리 해달라 그래? 아니, 내가 요즘에 방송에 자주 나오네? 이게 화면빨을 잘 안 받는구나. 이러면 진짜 짜친 거죠. 이제. 그러네. 이러면 진짜 짜친 거예요. 네. 오래된 노래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대. 또 근데 또 얘도 정신 나와가지고 가서 언니 저 경찰서 출석해야 되니까 화면이 잘 안 받는 예, 것 같아요. 좀 제 얼굴 작아 보이려면 어떤 게 좋아요? 엄마랑 안 닮아 보이고 싶어요. 막 이랬나? 그러니까 그럼 이제 짜친 거지. 생각 없는 거죠, 진짜. 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안 그래도 이제 왜 검사 안 하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검사해야죠. 이거 지금 우리 당 쪽 관계자가 했으면 벌써 검사했어요. 아유. 난리가 났습니다. 아유, 네. 견 풀었습니다, 견. 네. 그럼요. 이렇게. 마약견 풀, 네. 견 풀고 그랬죠, 이게. 정말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머리를 자르고? 이상하네. 그랬어요. 아, 성형수술도 했다는데요. 아. 참, 미모에 신경 많이 쓰네요. 네. 아니, 신경 써도 될 미모는 그 아니에요. 엄마도 많이 신경 쓰잖아요. 아니, 이게 신경 써서 될 미모가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게 보고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엄마도 신경 쓴다고 될 거 아닌데, 보석도 많이 하고, 명품업도 많이 하고. 근데 이게 엄마가 굉장히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데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거든요. 여자들은 살만 빼면 진짜 달라져요. 운동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명품 사고 이러실 돈으로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산 게 아니고 다 어디서 이렇게 받은 거다 보니 아, 받은 거래요? 샤넬 같은 거 다 협찬받고 이러시다 보니 아, 그래요? 예. 그런 건 수사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관본권을 갖고 이제 양이네스가 디자이너니까 양이네스한테 옷값을 줄 수는 있지만 관본권을 갖고 성형외과나 다이어트 클리닉을 다니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안 다니고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 이제 그 비서관 하나를 수영선 그 강사로 또 한번 쓰셨잖아요. 아, 맞네. 어. 맞네요. 어. 참 별짓 다 했네. 네, 네. 왜 이런 거 안 밝히냐고. 이런 우리도 좀 이런 가십을 좀 사실 키우자고요. 예. 그런 게 있어요. 그 네. 문다혜 씨나 김정숙 씨는 만약에 그분들도 우리가 양념틀 이렇게 민주당 하듯이 이 양념을 사람들을 치면. 가지고 가십을 만들잖아요. 저는 세계 토픽 된다고 봅니다. 너무 재밌을 거예요. 너무 많아요. 네. 사실 너무 많아요. 네, 예. 네. 아까 그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그런 보석들이나 명품들을 누군가한테 선물 받았으면 그 사람들한테 그걸로 특혜 준 건 없는지 아유, 확인해봐야죠. 그럼요. 확인해봐야죠. 그럼요. 그거에 비하면 진짜 이거 파우치 아닌가요? 그럼요. 예, 거기에 비하면 진짜 파우치죠. 그쵸, 예. 그쵸. 그리고 이거는 기획된 것이고. 예, 그럼 진짜로 그렇게 수많은 명품을 선물 받았다면 거기에 어떤 대가가 가지 그럼요, 않았는지 확인해야죠. 그럼요. 예. 그리고 사실 제가 또 들은 말할 수 없는 도저히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10월 30일 날 네. 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그 두국가론 임종석 두국가론의 이제 허구성을 얘기하는 그 북핵 문제까지 네네. 해서 그 자유총연맹이랑 시민단체끼리랑 시민 토론회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많이 오시라고. 근데 그날 3시에 하는데 그날 오시면 제가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김정숙 여사의 짜치는 진짜 짜치는 그러나 온갖행위. 흥미가 막 넘치는 그런 스캔들을 또 제가 이 밑에서만 물 밑에서 도는 스캔들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는 차마 그거를 말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왜 이게 이렇게 점잖은데 쟤네들 왜 저러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소문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방송을 하면 이제 우리가 또 걸리니까. 그렇죠. 쟤네들은 왜 방송에 저렇게 떠드는데 안 걸리죠?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이상해요. 이상해. 그러니까. 네. 제가 보니까 좌파 유튜브 이런 무슨 포장마차 이런 데 앉아가지고 네. 뭐 하냐면은 김건희 여사랑 윤석열 대통령이랑 부부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참 윤석열 대통령이 근거도 없다. 근거도 부대찌개를 좋아하는데 네. 김건희 여사가 집에 있는 햄을 다 먹어가지고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런 얘기를 막 또
재밌다고 해요. 그냥 막 떠드는구나. 예, 예, 예. 이게요, 지금 이것도 문제인 게 우파 유튜버들은 뭔가 말 하나만, 음. 단어 하나만 잘못 써도 노란 딱지요. 그렇죠. 예, 쟤네들 무슨 말을 해도 저렇게 제재가 없고. 그러니까요. 예, 이거 지금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이게 봐요. 문재인 정부 때 예. 워낙 구글에다가 광고비를 음. 정부 광고 1위가 구글이었잖아요. 유튜브에 너무 광고를 많이 줘가지고 그때부터 이 알고리즘이 조금 이거는 지금 만약에 이게 지금 선배님이 말한 네? 게 팩트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구글 세계적인 기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맞아요. 똑같이 지금 광고비를 더 지급하세요. 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정부도 음. 더 많은 광고비를 지급하셔서라도 그렇죠. 구글이 다시 알고리즘을 바꾸게끔 만들어야죠. 예. 그러니까요. 네. 이거 이렇게 당하고 있으면 되나요? 맞습니다. 네. 꼭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계속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미디어 법률단, 미디어 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네이버 불러가지고. 그래서 네이버는 아마 방침이 바뀔 것 같아요. 자체 알고리즘으로 언론을 이제 추천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조선일보 기사보다 뉴스타파 기사가 더 맞아요. 추천이 많이 돼요. 맞아요. 황당하게도. 네. 그래서 이제 이제 각 언론사에서 각각 자기 추천 기사를 제안하는 걸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네이버 계속 문제가 돼서. 근데 거기는 그것도 있지만 사실 네이버는 그것도 있어요. 뉴스타파는 심의에 통과하는데 펜앤마이크는 심의에 통과를 못해. 왜 그럴까요? 그쵸. 예. 말이 안 되잖아요. 펜앤마이크가요. 제가 볼 땐 정론 집필을 하는 곳이에요. 아유, 그럼요. 네, 정론 그럼요. 집필을 하는 곳이에요. 그 굉장히 기사가 가감해요. 수준도 네, 있고. 네, 수준도 높아요. 네. 네. 그리고 100만 넘었잖아요. 최근에 그 홍보라는 건 아닌데 그런 문제들은 좀 그러니까 해야 이게 돼요. 선배님이나 저나 사실은 이게 방송에서 우리는 전투력을 한 60%뿐이 발휘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60, 70%. 왜냐면 방송에 해를 끼칠까봐. 그쵸. 네, 우리가 아니라 방송에 해를 끼칠까봐. 제가 아까 네. 김정수 여사 스캔들까봐 이 방송 문 닫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도 좌파처럼 전투력 100으로 싸우고 싶다. 근데 제 100으로 싸우고 싶다. 아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날 30일 날 오시면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